안녕하세요. 세종 FM 98.9 MHz. 지금은 박희숙의 세종음원 브런치 시간입니다. 자, 브런치처럼 따뜻하고 가볍게 하루를 여는 시간. 자, 오늘의 브런치 한 접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는 주제로 준비해 봤어요. 자, 우리는 늘 계획을 세우며 살죠. 내일 할 일, 이번 주 목표, 올해 이루고 싶은 일들까지 말입니다. 자, 하지만 때로는 계획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오히려 계획이 발목을 잡는 순간도 많이 있죠. 자, 오늘 이 시간만큼은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겠습니다. 자, 아주 작은 계획 하나만 세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나를 위해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기와 또 오늘은 의미 있는 강의를 들어보는 시간이 갖기, 뭐 그런 계획이라면 어쩌면 하루가 조금은 더 의미 있고 부드러워질지도 모르죠. 자,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응원하며 브런치처럼 가볍고 따뜻하게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오프닝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첫 곡으로 요즘 유행했던 넷플릭스의 폭삭 소가수다의 한류 드라마 주제곡이 있었죠. 아이유와 박보검이 직접 부릅니다. 어느 산골 소년의 이야기 듣고 창문을 활짝 열고 들어오겠습니다.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고 깨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준 꽃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흐르는 냇물에 발 담그고 언제쯤 그 애가 징검다리를 건널까 하며 가슴은 두근거렸죠. 흐르는 냇물 위에 누리 분홍빛 물들이고 어느새 구름 사이로 저녁달이 빛나고 있네.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년의 예쁜 사랑 얘기. 풀잎새 따다가 엮었어요. 예쁜 꽃송이도 넣었고요. 그대 노을빛에 머리고 깨물들면 예쁜 꽃모자 씌워주고파 냇가에 고무신 벗어놓고
예쁜 사랑 얘기 노을빛 냇물 위에 예쁜 꽃모자 떠가는데 어느 작은 산골 소녀의 예쁜 사랑 네. 어느 산골 소년의 이야기 잘 듣고 오셨죠? 이렇게 해서 음악을 듣고 시작하면 언제나 부드러움이 흐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악과 함께하는 명사초청은 지난 시간에 예고했던 것처럼 사단법인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중앙공동 상임대표 서인택 회장님을 모시고 오늘 이렇게 토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셨어?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별로 고생 안 했습니다. 네, 가끔 출퇴근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지금 서울에서 내려오셨는데 KTX가 많이 연착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네. 그랬나요? 그렇더라고요. 오늘 어. 뭐 20분이나 연착됐습니다. 그렇게 예, 많이요? 그래서 오늘 스튜디오에 좀 일찍 왔어야 되는데 미리 못 와 죄송합니다. 예. 아이고 아닙니다. 이렇게 와주신 것만도 저희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단체 연역이 있더라고요.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통일 실천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을 했고 언제부터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예, 저희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걸 약자로 줄여서 예. 통일 천사라고 저희가 부릅니다. 아, 통일천사요. 예, 저희 단체는 음. 통일보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네. 저희 단체가 시작하게 된 건 2012년도부터입니다. 네. 2012년도 그 계기에 뭐가 있었냐면 2011년도에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고 네. 김정은 후계 체제로 다 넘어서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까지 이 통일운동이 보게 되면 주로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정부 간의 대화나 협상, 정부 정책 이 선에서 다뤄졌던 것이 이제까지 통일에 네. 대한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고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꿔봐야 된다. 왜냐하면 네.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정부 주도로 이루어질 수 없다. 네. 그리고 시민들을 결코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창설되게 됐고, 네. 근데 이제 그 힘을 모으게 된 계기는 네. 보게 되면 이게 어느 한 특정 진영만의 운동이면서는 안 된다고 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겠죠. 진보 보수 우리나라 좌우 이념 대립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이 통일 문제를 진보 보수 진영을 초월해서 저희가 이 운동을 진행하자라고 해서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처음 창설될 때 예. 연대 단체로 출범이 됐습니다. 연대 단체. 네, 한 300여 개 시민 단체들, 대한민국 전체라고 보겠네요. 300여 개 단체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많긴 하지만, 뭐 시민 사회 운동을 하고 네네. 있는 단체들 300여 개 단체가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저희가 네. 출범이 됐고 네. 그 뒤로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단체들이 저희 이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의 취지에 공감을 해서 네. 전국적으로 조인을 하게 돼서 지금은 약 1000여 개 단체가 저희 단체의 이제 회원 단체로 들어와서 같이 네. 연대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조금 전에 2012년도에 생겼다고 했는데 공교롭게 세종특별자치시가 2012년도 7월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또 그런 또 인연이 있네요. 제가 그걸 보다가 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하고 뭔가 연대가 좀 비슷하게 맞게 간다 이런 생각에 되게 반가웠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네, 그래서 들어보니 2014년, 2012년도에 예. 저희는 7월에 시작했고 우리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은 예, 4월인가 예, 그쯤 예,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공교롭게 반가웠습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어떤 그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전국 시도본부 조직과 통일실천 결의대회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어떤 계획으로 지금 시작하게 되셨는지요? 예. 저희가 지금 통일실천 결의대회를 이제 전국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네. 이제 인천에서 하고 오늘 이제 세종에서 하게 되는데 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금년도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올해가 80주년이죠.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광복 80주년은 곧 분단 80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희비가 엇갈리는 거죠. 근데 광복 80주년이 지나고 이제 광복 90주년, 100주년 네. 이게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게 되면 분단도 계속 진행이 되는 건데 과연 우리 후세대들은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보다 통일을 더 원하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예, 알기로는 젊은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는 거에 되게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잊혀진 주제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아, 분단이 걱정이네요. 고착화되고 누구도 통일을 바라지 않는 그런 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광복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이념해야 되느냐. 광복의 완성은 통일입니다. 광복의 완성은 통일이다. 네, 분단 광복과 더불어 우리가 해방과 더불어 분단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진정한 광복도 아니고 해방도 아니죠. 절반 대한민국만 그래도 네. 우리 그렇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국가가 됐고 북한은 김실가가 지배하는 네. 독재 체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완전한 의미의 광복과 네. 해방이라고 하는 건 통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보고 네. 그런 것들을 상기시켜주고 또 그런 목표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상기시키고 우리가 이 통일운동, 통일이라고 하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다시 자각하고 함께 나가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복 80주년에 이제 서울에서 저희가 네. 굉장히 큰 행사를 준비하게 되는데 네. 네, 서울만의 행사가 아니라 이게 전국적인 행사가 돼야 되고 모든 국민들이 네. 범국민적으로 참여하는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봐서 네. 전국적으로 저희가 통일실천 결의 대회를 지금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결의 대회의 목적은 네. 그런 점이군요. 듣기만 해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갑자기 옅어져가는 통일 안보에 관련된 그런 상식적인 것이 강하게 떠오르면서 반드시 같이 함께 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통일 논의의 과정과 어떤 방법 이제 그런 것들보다 비전 중심을 접근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예,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통일 논의를 보게 되면 과정과 방법에 대한 논의가 네. 주로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과정과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지 않고 과정과 방법을 얘기하는 거는 의미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오늘 세종시를 오려고 결정을 하고 목적지를 결정하고 KTX를 그렇죠. 탈지 제 예. 자차로 운전해서 올지 방법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한국 사회는 지금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비전에 대한 목표가 합의가 없이 뭐에 대한 논의만 하고 있냐면요. 어떻게 우리는 북한을 상대할 것이냐. 그러니까 대화냐 네. 타협이냐. 대화와 어떤 교류를 통해서 북한을 상대하자고 네. 주장하는 측. 예. 그러니까 북한을 이해해주고 북한하고 대화하고 교류하고 협력해서 북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통일까지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네. 다른 한편에서 이제 그 보수 진영이죠. 네. 주로 이제 제재 압박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보게 되면 상대가 북한이라고 하는 그 상대를 타겟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정책을 아주 선명하게 서로 다른 정책을 네. 가지고 가는데 북한 사람들도 북한에 있는 지도층들도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그렇죠. 활용을 하죠. 예. 그러니까 교류협력이라고 하는 방법을 네네. 들고 나오면 그 교류협력에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대북 지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것만 따먹습니다. 이용당하는 거죠. 한마디로 네. 체제 유지에 이게 이용당하고 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핵무기 개발하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돈들이 간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재 압박만이 방법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제재 압박은 제재 압박대로 이용당합니다. 이 대북 적대시 정책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북한 체제를 더 우리가 공고히 네. 하고 우리 지도자 중심으로 우리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결사항전을 해야 된다라고 예. 하는 정책으로다가 이 사람들이 정권 바뀔 때마다 네네. 북한의 남한에 대한 정책도 함께 따라 바뀌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 통일 문제가 한국 사회의 이념적 분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것 외에 그 어떤 해법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예. 먼저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합의를 하고 네. 그다음에 과정과 방법에 대한 합의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목표와 비전이 합의가 되게 되면요. 네. 과정과 방법은 유연하게 우리가 합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가지 방법 다 필요한 방법이거든요. 네. 대화도 필요하고 그렇죠. 체제 압박도 필요한 거죠. 근데 왜 이거를 진영으로 나눠서 싸우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한국 사람들도 정권 바뀔 때마다 대북 정책 바뀌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보면 이거 보면서 네. 짜증나고 뭐 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거니까 네.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젊은 층들이 통일에 대한 불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왜 그럴까라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떤 정권이 바뀔 때마다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겠다 저렇겠다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옅어져 가고 멀어져 가는 것 같다. 네, 그런 점에서 볼 때 어떤 그 통일의 논의의 과정과 방법보다는 확실한 비전이 맞습니다. 필요하다. 예. 이제 그 말씀을 말씀해 주셔서 좀 이해가 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코리안 드림 비전을 그래서 더 강조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코리안 네. 드림이라고 저희가 네. 규정짓는 건 이 비전이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꿈, 네. 남북한 주민들, 우리 민족의 전체의 꿈을 우리는 코리안 드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통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례, 네. 성공적인 사례를 어느 나라로 보십니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는? 성공적인 나라요? 아마 다들 독일 얘기. 예, 대부분이 그렇죠. 독일보다 더 대표적이죠.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미국이란 나라의 사례입니다. 아. 어떻게 미국이란 나라를 통일의 사례로 얘기할 수 있느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는데 미국은 역사를 공부해보게 되면 예. 하나의 나라로 출발한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 그 미 연방의 탄생은 13개 주가 묶여갖고 미 연방이 탄생이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에 출발 자체가 세계 각국의 이민자들이 모여서 네. 만든 나라다 보니까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공통점이라는 게 없는 네. 사람들이 모여갖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통합과 통일을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초강대국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네. 잘 사는 번영하는 국가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럼 도대체 미국은 뭘 갖고 통일한 거냐? 예. 미국은 비전을 중심으로 통일된 나라입니다. 비전. 아. 그 미국 사람들이 자기들 비전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그 아메리칸 드림이 언제 만들어지냐? 미국이 독립하는 과정에 네. 미국의 소위 건국의 아버지단 분들이 우리가 독립을 하게 되면 이 나라에 이 아메리카 대륙에 네.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 그 비전을 네. 그 사람들이 규정하게 되는데 그 비전이 담겨 있는 게 예. 미국의 독립선언문입니다. 아. 그 미국의 독립선언문의 내용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미국 역사에도 중요한 얘기지만 네. 세계사에도 이게 엄청난 영향을 주는 그 참 내용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내용을 잘 아십니까 혹시? 뭐 예전에는 열심히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네, 네. 더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아주 그 중요한 패러그래프, 중요한 문장이 뭐냐? 미국 독립선언문에는 예. 모든 인간은 평등. 우리는 모든 인간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예. 자명한 진리로 인정한다. 어. 그 자명한 진리가 뭐냐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는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모든 인간들에게 부여했는데 네. 그 권리가 생명권과 자유권과 행복 추구권이다. 아, 행복과 이와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 정부를 우리가 구성하게 되는 우리 시민들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네. 만약에 그 정부가 개인의 존엄한 자유와 인권을 해치게 되면 네. 그 정부를 타도하고 해체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할 수 있는 권리가 네. 우리 국민들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소위 자유민주주의의 근본 이념, 대한민국의 정치 이념도 네. 다르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네. 근데 이게 언제 나온 선언문이냐면 1776년 7월 4일 날 나온 선언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선언문은요 굉장히 혁명적인 얘기입니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 네. 당시에 군주제 국가 봉건제 신분제 사회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됐다는 말을 한다는 건 네. 혁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혁명. 우리 그렇죠. 조선시대 아니잖아요.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앞에가 갖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말 했으면 그죠? 뭐가지 날아가는 거죠. 이거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혁명적이고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하나의 정치 이념인데 네. 그 이념을 중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네. 비전과 꿈을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입니다. 아, 그걸 가지고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민족, 그러니까 인종적인 그 흑인 노예 제도를 갖고 출발된 나라였는데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서 산 나라였는데 그런 인종과 민족을 초월한 네. 하나의 국가를 건설을 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국 사회를 통합을 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 이념을 그러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새로운 네. 정치 체제, 네.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에서.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라고 하는 제도죠. 그럼 그 미국에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는
미국을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네.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나라, 대단한 나라를 만들어냈어요. 네. 근데 그 미국만 영향을 준 거냐? 세계사에 엄청난 영향을 주죠. 왜? 미국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수입을 하잖아요. 네. 수많은 나라, 미국처럼 그렇죠. 잘 살겠다. 그런 나라 중에 우리나라도 한 나라입니다. 그렇죠. 예.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네. 이게 바로 미국의 아메리칸 드림을 우리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의 통일과 번영에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세계 문명사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그런 하나의 기여했다라고 봤을 때 네. 우리가 통일하려고 했을 때 미국 사람들이 아메리칸 드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코리안 드림 있어야 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족이 같고 핏줄이 같고 언어가 같고 우리가 뭐 문화가 같으니까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이렇게만 얘기해서는 네. 젊은 사람들한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이거는. 네. 그거 뭐 그렇겠어요. 과거 한때로 다 올라가면 우리가 뭐 다 네. 한 뿌리에서 나온 건데 인류 역사라는 게. 네. 근데 그렇다 해갖고 뭐 통일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따지고도 일본도 우리 핏줄이 많이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일본하고 통일하자는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통일을 통해서 어떤 국가를 실현할 것이냐라는 코리안 드림을 규정하는 것이 네. 그 비전이 위대한 비전일 때 남한 사람들뿐만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 네. 북한 주민들도 심지어는 북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엘리트층조차도 예. 지금 이걸 자기들이 쥐고 있는 이거보다 더 큰 이득이 통일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예. 모두가 다 통일에 적극적일 수 있다고 보겠죠. 그렇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통일 문제는 우리 국내 문제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국제사회에 도움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국제사회에 도움을 받으려면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을 주변 국가들한테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겠죠. 예. 왜냐하면 통일 한반도가 어느 편에 쓸 것이냐를 궁금해하는 겁니다. 미국 편에 쓸 거냐, 중국 편에 쓸 거냐. 미국 편에 쓰면 중국이 반대하고 중국 편에 쓰면 미국이 반대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우리 굉장히 차원 높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통일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실현할 것이냐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정신을 우리는 어디서부터 발견해야 되느냐? 홍익인간이라고 우리 민족의 건국 정신에서부터 발견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홍익인간 정신이요. 네. 거기에 예. 답이 있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좀 길었죠? 아니요, 더 듣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코리안 드림에 대한 비전이 그 아메리칸 드림하고도 이렇게 연관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큰 뜻을 갖고 이번에 큰 행사를 시작하는구나. 지금 뭐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커다란 그런 비전이 들어있는데 정말 기대가 되고요. 이번에 행사하는 것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해봅니다. 자, 여기서 잠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 짧게 또 우리가 음악을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광고 한번 할게요. 세종 FM 보이는 라디오 박희숙 세종의 음원 브런치입니다. 자, 여기서 음악은 성남시립합창단의 아름다운 나라를 듣고 오겠습니다. 산 남자는 달빛을 반기네
추위도 이겨내 나무의 뿌리로 몸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소망님들 피워내 안주기로 하늘까지 뻗어라 아름다운 나의 꿈이 있네 이 땅에 태어나서 행복한 내가 아니냐 길마다 있고 푸른 하늘같이 이 땅 위에 사는 나를 행복한 사람 아니냐 네, 이렇게 해서 성남 시립합창단의 우리 아름다운 나라를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은 출연하신 대표님 때문에 통일에 관련된 내용이 중점이다 보니 나라에 관련된 노래를 제가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강연에 제가 한번 그 통일 특강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도 한번 더 열어봤는데 그때 당시가 25년 4월 달이었더라고요. 그때 특강을 하셨는데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과 우리 시민들의 역할에 대해서 강연을 했더라고요. 통일은 곧 온다라고 강조를 하셨어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통일의 시급성과 가능성을 말씀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네. 네. 사실 지금 북한 상황을 보게 되면 네. 유례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었느냐 네. 이 세 가지 축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주민들을 통제하는 그 수단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 배급 경제를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경제 행위를 배급 경제. 컨트롤하는 거. 예. 두 번째가 이제 그 사상 통제입니다. 네. 사상적으로 이제 북한 주민들의 통제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거. 세 번째가 공포 정치입니다. 네. 근데 지금 두 가지 축이 무너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배급 경제라고 하는 거는 북한이 더 이상 배급을 못 나눠주는 네. 상황에 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배급 경제를 대체한 게 장마당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그 장마당을 통해 갖고 북한에 지금 그 한국 드라마, 영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급이 되다 보니까 사상 통제도 무너졌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살고 있는 장마당 세대들, 네. 45세, 40대 이상이 장마당, 40대 이하. 우리로 보면 MZ 세대 뭐 이렇게 그렇죠. 하는데 그러니까 장마당 세대가 20, 30대가 아니라 40대까지가 장마당 세대. 장마당 세대가. 그러니까 북한 내부의 주류 사회가 지금 네. 장마당 세대로 바뀌고 있는데 이 장마당 세대들 의식은 예. 과거 이제 세대들하고 완전히 다른 의식을 갖고 네. 있는 상황에 지금 북한이 그렇군요. 처해 있고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네. 북한은 이제 공포 정치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북한 상황입니다. 체제도 좀 뭔가 변화가 오긴 오는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포 정치를 어느 쪽으로 또 강화하는가 또 들여다보게 되면 무슨 반동문화사상 배격법이니 평양문화법이니 이게 전부 네. 한류 관련한 법들입니다. 어허. 한국 드라마 영화를 네. 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남한만 못 쓰게 하는. 근데 이거 얼마나 강하게 통제하냐면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다가 걸리거나 네. 유통하다 걸리면 무기노동 교화형 받아요. 예. 또는 사형도 때리고 인생 종치는 겁니다. 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사상 통제를 하려고 사상 하는 거죠, 통제를. 더 이상.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지금 보면 쓰는 정책들이 그 체제 종말기에나 쓸 법한 이제 법들을 만드는 체제 거죠. 종말기. 예. 예. 왜 그러냐면 체제 종말기가 찾아오는 네, 네. 보통 대부분의 그 과정은 공포 정치를 강화하면서 체제 종말기가 옵니다. 왜냐하면 공포 정치는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거든요. 네. 그리고 두려움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지금 국제적인 정세도 북한이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최근에 민족 통일을 포기한다라고 선언한 것도 그 연관선상에 있는 거죠. 민족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네. 자꾸 쓰는 것이 네. 남한이 북한보다 잘 산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족 통일을 자연스럽게 이제 북한 주민들이
남쪽이 주도하는 통일을 바라게 되죠. 네. 통일이 돼서 남한 같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민족 음. 통일, 더 이상 같은 민족 아니게 통일할 필요도 없다. 네. 이런 적대적 두개 국가론 들고 나온 것도 그렇고 북한이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반증하는 사건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북한군 파병한 사건도 그렇습니다. 네. 그 북한이 절대 좋아서 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인 활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겠죠. 그 예. 북한의 젊은이들을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하는 사지로 몰아넣은 거거든요. 네. 이것 또한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겠죠. 예. 근데 어차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일시적인 전쟁입니다. 저게 영원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북한은 결국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통일을 준비를 해야 될 때인데 네. 다 사람들이 이제까지 북한이 붕괴된다고 얘기했는데 여태 붕괴가 되지 않지 않느냐라고 해서 통일 얘기하는 사람들을 무슨 뭐 양치기 소년으로다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근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언제 변화도 변하고 언제 무너져도 무너지는 거지 저게 변하지 네.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예. 우리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달려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하기 네. 나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이 예. 비전이 중요하다. 예. 한국 사회에서 어떤 통일의 비전을 북한에 제시하느냐 이게 북한 사람들이 들을 때 여기에 생존의 길이 있구나 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비전이 북한에 제시해야 되는데 네. 그 북한에 제시되는 그 비전은 어떤 정치권의 어떤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시민운동과 같은 그러니까 3.1운동 때와 같은 그런 범시민 사회 운동이 네, 네. 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 네. 그런 피플 파워에 의해서 마치 동서독의 베를린 장벽이 네. 무너졌듯이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의 기폭제를 우리가 남한 사회에서 만들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네. 저희 코리안들의 비전을 중심한 운동입니다. 아, 그래서 그 연설에서도 통일은 곧 온다. 네. 라는 의미가 이제 더 깊이 있는 거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여기서 들어보니까 조금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 그렇게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그 시급한 가능성의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제가 이렇게 보니까 통일을 실천한 사람들의 슬로건이 있는데 통일은 시민의 힘으로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라는 그걸 강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 의미도 바로 이런 데 있나요? 맞습니다. 아, 네. 통일은 그렇습니까? 결코 정치적 협상을 통해 실현되지 예. 않습니다. 네. 동서독 통일 과정도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정치적 협상은 맨 마지막에 이루어집니다. 네. 그건 동서독 주민들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어왔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통일의 물꼬가 열렸고 그걸 마무리 지은 게 정치인들이 정치적 협상을 한 겁니다. 아.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 예. 부분 중요한 부분은 빼놓고 자꾸 판문점에서 만나갖고 남북회담만 하려고 그래요. 그 결과가 지난 70년 동안의 결과가 뭡니까? 아무런 결과가 없고 오히려 역으로 이용만 당하고 끝나는 예. 과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전을 중심한 시민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은 그런 시민운동을 폭발적으로 일으켜야 될 때가 네. 지금의 때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코리안 드림의 비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그 속에 콘텐츠가 다양하게 다양한 장르로 지금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통일 실천하는 사람들의 주요 사업 중에 어떤 통일문화 운동으로 문화 콘텐츠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영역에서 주로 활동을 합니다. 첫 번째가 네. 이제 교육운동입니다. 교육운동. 교육운동을 통해서 예. 이 코리안 드림 교육 이 비전의 확산이죠. 네, 그래갖고 중요하죠. 풀뿌리 운동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네. 베이스로 해서 네. 다양한 이제 문화 활동들을 합니다. 네. 이게 문화 활동 중에서 이제 음악을 중심한 활동도 저희가 네. 2015년부터 광복 70주년이 있었던 2015년도에 네. 저희가 새 시대 통일의 노래 캠페인이라고 하는 걸 진행을 했죠. 새 시대 통일 네. 캠페인. 근데 K-팝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에게 통일 문제를 갖다가 네. 우리가 통일 문제를 풀어 나가자, 네. 설득해 나가자라고 해서 당시에 그 김영석 작곡가, 김이나 작사가 네네. 유명한 이제 그 작곡가들이 도와주셔갖고 원드림 원코리아라는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원드림 원코리아. 그때 당시에 BTS, 엑소를 비롯해서 강대의 K-팝 네, 가수들 네. 28명이 그 노래를 레코딩하는 데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여야 대표도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네. 당시에 그 여당 대표가 김무성 대표였고 예. 야당 대표가 문재인 대표였습니다. 아. 이 두 분도 다 출연을 해서 이 노래를 불러갖고 이 노래가 이제 이 통일부에서도 한동안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네. 자기가 전화하면 전화 컬러링으로 만들어 놓고 그랬군요. 그리고 그 지학사 음악 교과서에도 이 노래가 지학사에서도 쓰이고 예. 20대들한테 아마 가장 유명한 노래가 이 노래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저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도에 예, 그랬죠. 회담했잖아요. 예, 예. 이 노래를 저희 노래를 피날레 송으로다가 음. 틀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사실 새로운 노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원드림 원코리안 노래도 있고 인순이 네. 씨가 부른 하나의 꿈이라는 하나의 노래를 저희가 꿈. 만든 노래입니다. 아, 인순이 네. 노래에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그 유명한 그 팝 프로듀서가 있습니다. 지미 잼 테리 루이스라고 네. 음악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전설적인 프로듀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 6번의 그래미상을 타신 분들인데 네. 이분들이 코리안 드림이라는 노래도 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영국에서 저기 발표를 하고 네. 그래서 또 이걸 또 한국어 버전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당시에 그 피버 브라이슨이라고 뷰티 앤 더 비스트라는 노래 그 네. 미녀와 야수를 부른 가수가 네네. 직접 이 노래를 아. 불렀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한국어 버전으로 해서 저희가 광복 네. 죄송합니다. 3.1운동 100주년 네. 2019년도에 네네. 그 노래를 또 다시 저희가 발표를 했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방송국과 더불어 저희 콘서트를 많이 해왔습니다. 네. SBS하고 예. 1K 콘서트라고 하는 것도 진행을 했고 네. 한 번은 SBS, 한 번은 KBS, 또 SBS 네네. 그 세 번에 걸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어. 트로트가 또 유행이라 그 뭘까요? 넘버원 코리아라는 노래를 우리 그 네 박자 봉선화 연정을 쓰신 김동찬 작곡가께서 네. 작곡을 해주셔갖고 예. 그 넘버원 코리아는 뭐 나태주라고 하는 가수를 비롯해서 아, 상당히 예. 많은 가수들이 또 이 노래를 또 불렀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어우, 저희가 좀 그 프로모 올해는 예.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네. 대형 프로젝트 또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거는 예.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해서 아, 아주 클래식한 클래식하게. 아주 명곡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네. 그때가 언제라겠죠? 요즘 8.15 때 이제 저희가 지금 8.15. 대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국민 대합창으로 네. 오케스트라 한 80여 명이 동원이 되고 서울 네. 그랜드 필하모닉이 네. 담당을 해주기로 했고 예. 그리고 홍대성 작곡가라고 우리나라의 음. 그 영화 음악에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네. 노래를 또 음악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유.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면서 광복의 네. 의미와 더불어 통일의 꿈을 노래하는 그런 저희가 이 음악을 또 만들어내서 정말 하게 됩니다. 대단한 비전이고요. 그 비전 속의 이 목적이 실현될 가능성,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대도 하지만 지금 말씀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막 다가오고 있는데 곧 다가올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있겠지만 이 문화 콘텐츠에 관련된 거를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를 많이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인터넷 유튜브에 찾아보면 다 나옵니다. 인터넷 네.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까? 네, 저희가 만든 영상도 통일에 관련된 영상도 그 1,000만 뷰 이상 나온 영상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예. 그리고 코리안 드림. 통일 관련된 예. 거는 아마 저희께 가장 많은 통일 관련 노래가 이렇게 많은 거 몰랐어요. 네, 새로운 노래. 네. 그 옛날 우리에서 오는 통일 네. 1947년도 노래거든요. 그래, 감성이 맞습니다. 아마 좋은 노래죠. 그런데도 그거밖에 없는 것처럼 저희들은 그것만 계속 부르고 있는데 그래도 그것도 감사하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이렇게 많은 코리안 드림, 하나의 꿈 등등의 통일에 관련된 노래가 있다라는 거를 오늘 잘 들었습니다. 뭐 이 밖에 뭐 문화 콘텐츠라고 하면은 뭐 어떤 연극이나 뭐 오페라라든가 아까 이제 오케스트라 이제 한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이제 뭐 생각하게 저희가 되네요. 연극이나 그런 것도 해야 되는데 네. 거기까지 여력이 닿지 못하고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다양한 분야의 운동, 특히 이제 코리안들이 문학회 활동도 요즘에 문학회를 만들어서 코리안들이. 문학지도 발간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예, 그 문학이 돼야 이제 시도 나오고 시가 나와야 네. 시에 붙여서 노래도 만들고 네. 뭐 아, 그렇죠. 다양한 그래서 저희가 또 미술 전시회 같은 것도 하고요. 그렇습니까? 그런 예. 여러 가지 통일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네. 활동들 저희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딱딱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한 것이 통일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특히 그렇고요. 근데 이러한 문화 콘텐츠 정말 세계적으로도 K-팝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알려져 있는 이런 한류 문화에 우리 통일에 관련된 것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이번 기회에 예. 처음으로 이렇게 공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아무튼간에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이렇게 갑자기 소름이 칠 만큼 많은 활동을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하게 됐는데 이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한강 대축제 드론 축제가 있다라는 거를 제가 들었는데 잠깐 여기서 예. 마지막으로 끝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기념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4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4년 동안 2022년도에 저희가 이 코리안 드림 1000만 캠페인이다. 예, 1000만이라는 숫자 꼭 딱 떨어지게 1000만 명이 아니라 그 하나의 규모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우리 예. 1000만 시민들이 코리안 드림 비전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의 큰 이 광복 80주년을 준비하고 캠페인을 벌이자라는 의미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그래서 작년 2022년도에 일산 킨텍스에서 한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아.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도에는 여의도 공원에 네. 또 거기도 한 3만여 명 모였었고 그러셨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24년 작년에 임진각에서 한 3만 명 또 모여서 대형 행사를 계속해서 개최해 오면서 2025년도가 하나의 클라이맥스로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네. 이때 우리가 하나의 역사적인 이벤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네.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3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3가지요? 하나가 이제 국제 회의입니다. 국제회의요. 세계적인 명사들이 한국의 통일을 지지해 주는 국제적인 인사들이 와서 한국에서 하나요? 예, 서울에서 합니다. 아, 네. 예, 8월 14일 날 롯데호텔에서 저희 개최를 하게 되고요. 8월 15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이제 날씨가 덥잖아요. 그래서 네. 일산 킨텍스에서 또 한 3만 명 모이는 대형 이제 시민 대회를 저희가 통일실천 범국민 대회라는 이름으로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네. 예, 어떻게 보면 축하 행사죠. 그렇죠. 그걸 한강에서 하게 됩니다. 아우, 왜 한강에서 네네네. 하는지 안 물어보세요? 왜 할까요? 한강 그러면 예.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한강의 기적이죠. 한강의 기적이 우리가 식민 지배를 극복을 하고 민주화 산업화를 다 성공시킨 거 이거를 갖다가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근데 한강이라고 하는 건 남한강하고 또 북한강이 합쳐져 한강입니다. 예. 그런가요? 남한강은 저 강원도 황지에서 충주 여주를 거쳐서 네. 양평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만납니다. 예. 북한강은 강원도 금강산, 예. 그 북한 아.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그렇군요. 말 그대로 북한강, 남한강이 합쳐서 한강이 되는 거니까 아. 한강은 통일의 강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문제 안 한강은 되겠죠. 통일에. 세상에. 예, 이게 우리의 미래를 맞네요. 상징하는. 그러니까 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통해서 새로운 문명 시대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네. 도덕적인 그 모범 국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새로운 문명의 탄생지가 돼야 될 곳이 4개 4대 문명권이 하천에서 네. 세계 역사를 만든 4대 문명권이 하천에서 만들어졌다, 강에서 만들어졌다 얘기하잖아요. 네. 저는 우리 한국이 통일을 통해서 그런 새로운 문명 국가를 만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서 네. 뭐 다양한 축제들을 할 겁니다. 뭐 네. 콘서트도 하고 뚝섬 한강공원을 지금 예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한강이 굉장히 넓은데 예. 어느 부분만 이렇게 좀 뚝섬 하나요? 한강공원에서 뚝섬 저희가 하게 한강공. 되는데 아. 뚝섬 한강공원이 장소가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희가 불꽃쇼도 하고 네. 드론 쇼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되게 작년에 아름다울 것 임진각에서 같아요. 드론 쇼를 했는데 예. 북한군 뭐 10만 명 이상이 봤다 뭐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아, 진짜요? 왜냐하면 임진각이 예. 그 DMZ 앞이니까 이제 불꽃쇼하고 다르게 드론 쇼는 하늘의 메시지를 새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 쇼를 아주 좀 상당한 규모, 큰 규모로 드론 쇼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좀 의미를 담는 게 이 드론 쇼를 위해서 저희가 범국민 모금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돈 많은 사람이 혼자 돈 다 내서 한다면 네. 뭐 그냥 쇼잖아요. 네. 드론이 수천 대가 필요한데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내 드론 내가 성금을 내서 이 드론을 띄웠다. 아, 저도 이렇게 좀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시죠. 그래서 십시일반, 네. 십시일반 네. 통일 모금 캠페인을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네. 세종 시민 여러분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작지만 저도 예.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세종시에 결의대회가 있다고 이렇게 오셨잖아요. 네네. 어떤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세종시가 행정수도고, 수도, 예. 행정수도고 완성. 이곳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제일 중심이다 이렇게 중심이 되어 나가는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통일에 대해서도 이 세종시가 좀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말 그대로 세종시잖아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임금 예, 세종대왕. 네, 세종대왕이신데 그 세종대왕이 하셨던 그 네. 큰 일을 이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도 좀 나서 주셔갖고 아유, 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어느새 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더 듣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오늘 강의 시간이 있다니 뛰어가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무리 멘트 하겠습니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그러나 그 주체는 바로 여러분 시민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부가 아닌 시민이 나서서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행동해야 진짜 통일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중요하고 신선한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땅을 합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 코리안 드림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이며 시민들이 바로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메시지를 남겨주신 서인택 회장님과의 토크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로징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4월 5일에 북한의 협력기원 평양 공연 때 불렀던 우리 연예인들이 북한에서 불렀죠. 봄이 온다에 다시 만납시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중점으로 듣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